Ladies and gentlemen, this is my stalker. Say hello to Mark. Don't you say that to me! Apologize to me right now! 넷플릭스 작품 베이비 레인디어가 흥행몰이 중입니다. 베이비 레인디어의 주연 배우 리처드 게드가 실제로 겪은 스토킹 범죄를 기반으로 한 실화 드라마로 한 여성이 집착적으로 주인공을 스토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Martha, can you let go of my hand now, please? Martha, please let go. Don't you dare! 만약 한국이라면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뉴스 가정식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형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3년 이하 내지는 5년 이하의 처벌까지 가능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최근의 얘기고 그전에는 관인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이 돼서 애초에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많은 거는 전애인이라던가 뭐 직장 동료라던가 그러니까 일면식 없는 사이가 아니니까 이제 합의가 돼서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기각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처벌 수위가 되게 낮았다고는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높았나요? 낮았나요? 아마 대부분 낮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 마사의 실제 인물인 피오나 아비는 실제로 9개월 실형에 5년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에도 베이비 레인디어 시청 인증을 하며 리처드 게드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스토킹 범죄가 처벌받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던 스토킹은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되며 범죄로 분류됐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흉기 등을 사용해가며 스토킹을 한 범죄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을 선고받아도 과태료만 내면 해제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여전히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고 스토킹을 폭력으로 인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접수된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는 약 29만 건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킹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긴 한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스토킹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우리나라 스토킹 처벌법은 해외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에 적용하던 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에도 확대 적용해 추가 폭력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스토킹 범죄는 최대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며 일본은 스토킹 행위를 8가지로 구분하고 미행, 감시, 협박 등은 물론 소셜미디어나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스토킹, 명예훼손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긴급 응급 조치는 1개월, 잠정 조치는 최대 6개월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긴급 응급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피해자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데요. 베이비 레인디어에서도 주인공 리처드 게드가 신고를 해도 접수 자체가 거절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피해자들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스토킹 범죄는 증거를 수집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증거 수집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나라는 CCTV가 많으니까 뭐 집이라던가 뭐 회사라던가 아파트 건물에 그런 CCTV 등을 이제 관리실을 통해서 확보를 하시는 것도 근데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뭐 확보를 하시고 그냥 친구라던가 가족한테 뭐 연락이라도 해서 내가 이렇게 자주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심을 느꼈다라는 증거를 남기는 것도 방안이실 것 같고 생각보다 이제 피해자분들이 증거를 사실 수집을 잘 안 하세요. 정리를 하셔서 이게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지를 잘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또 다른 문제는 재범률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42건으로 재범률은 9.8%였으나 2022년에는 589건, 12.8%로 재범률이 증가했습니다. 법제적으로 이 긴급응급 조치라던가 잠정 조치를 위반했을 때 잘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사회에서 스토킹 자체가 범죄라는 거를 인식하고 그걸 안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레인디어 속 마사의 실제 인물인 피오나 아비는
최근 영국의 한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진행자가 4만 1000개의 메일, 350개의 음성 메시지, 744개의 트윗, 그리고 106통의 편지를 보낸 것이 맞냐고 묻자 사실이 아니라며 서로 장난으로 메일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리처드 게드를 사랑했다고도 대답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피오나의 사랑 방식 때문에 그녀의 아기술록 장난감들만 망가지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상대가 힘들다면 그 관심은 그저 공격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가 늘어난 만큼 사람들이 서로에게 피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